자, 여러분, 이번에는 환경 친화적 삶의 실천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소비에 초점을 뒀다면 이제는 조금 더 확대해서 생활 전반, 그리고 사회, 국제적 차원에서의 환경 친화적인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생각 열기 그림을 살펴볼까요? 먼저 환경 친화적으로 친환경 우렁이 농법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우리 토양 오염의 대표적인 사례로 농약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농약을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환경이 오염되는데, 여기 친환경 우렁이 농법의 경우에는 우리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토양이 오염될 리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요 사진은 아나바다 운동, 나눔 장터인데요. 자신이 쓰지 않는 물건을 내놓음으로써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죠. 그리고 세 번째, 태양열을 이용한 발전인데요. 현 시대에는 주로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석연료는 그 자원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것도 우리 지구에 있는 자원을 고갈시킨다는 문제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 그 석탄 에너지 그리고 화석 에너지의 경우는 사용할 때 일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점에서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태양열 에너지는 우리가 환경 친화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기 자동차도 요즘 출시되고 있는데요. 전기 자동차 대표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매연을 발생시키지 않겠죠. 자,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삶을 살려는 노력들로 우리가 조금씩 자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거죠. 한 장 넘겨서, 그러면 이제는 조금 접근하기 쉽게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가인데요.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서 에너지 소비를 조금 자제하면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녹색 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자연 하면 떠오르는 색감이 녹색이잖아요. 그래서 녹색과 우리의 일상생활을 결합해서 녹색 생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녹색 생활은 빈그릇 운동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식사를 할 때 늘 잔반을 남기는데, 그 잔반을 남기지 않는 그 노력 조금으로 우리가 환경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녹색 생활을 전반으로 하는 우리 사람들을 로하스족이라고 부르는데요. 로하스라는 것은 건강과 지속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생활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환경을 보존함으로써, 그리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음으로써 인간 역시도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건강도 지키고, 그리고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고 소비를 줄이게 된다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남겨줄 자원의 양이 더 많아지잖아요. 즉,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런 자원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그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 지속 가능성을 생각한 그런 사람들을 로하스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가 살펴볼 건데요. 4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서 볼 거예요. 첫 번째, 불필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소비, 자원의 소비를 줄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학용품을 막 쓰지 않는데 마구 사는 거, 혹은 대중교통 이용 안 하고 자가용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재사용하기. 우리가 쓸모 있는 것들도 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우리 사실 교복과 우리 교과서에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도 앞부분에 교과서 물려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거든요. 교과서를 물려준 사람,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쌤은 교사용 책이라서 없는데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도 물려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하지 않죠. 자, 우리 재사용을 우리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리고 재활용하기. 버려지는 물건을 쓸모있는 자원으로 다시 바꾸어 사용하는 건데 우리 재활용하는 거, 분리수거하는 것도 대표적인 재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녹색 구매의 경우에는 환경을 고려해서 생산된 제품을 꼭 필요할 때 구입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기능을 가졌다면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그리고 우리 매연을 덜 발생시키는 것 같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보다 낫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를 하게 된다면 기업들도 그런 환경 친화적인 물건들을 더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자, 우리 개인적으로서의 노력은 이렇고요. 이젠 사회적 차원으로서도 당연히 노력을 해줘야겠죠. 우리가 아까는 일상생활에서는 녹색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번에는 사회적 차원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녹색 성장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꾸준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속 가능하다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 경제 성장을 일단 추구해요. 왜냐하면 발전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발전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시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생태 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발전도 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상 우리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발전을 추구는 합니다. 즉 경제 성장을 추구는 합니다. 하지만 뭘 고려하라는 건가? 환경을 고려를 하라는 거죠. 자, 경제 성장 추구하면서 환경을 보존해서 지속 가능한 거니까 현 세대 우리도 만족을 얻으면서 미래 세대에도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화로운 방식의 발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녹색 성장은 또 뭐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성장인 거겠죠? 그리고 환경을 새로운 에너지원,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제 성장입니다. 예를 들면 풍력, 아니면 조력, 아니면 다양한 친환경적인 우리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는 발전 차원에서 말고 성장 발전 이런 차원 말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떤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2011년도 우리 기사인데요. 여기에 그린카드 제도가 있어요. 우리 그린카드 실제로 선생님은 본 적은 없지만 이게 도입됐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무관심했던 사람도 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카드에서 조금 더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사용하면 마일리지를 쌓아주고 대중교통 이용하면 할인해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인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환경표지제도인데요. 우리가 이런 환경표지제도 마크를 사용해서 물론 지금은 모양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친환경적인 물품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게 이렇게 표지를 만들어놨죠. 그리고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그런 정부 차원의 노력도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카페 같은 데를 가면 일회용 컵을 그 카페 내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영화를 보러 가거나 하면 영화나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빨대를 요즘에는 잘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이제는 그 플라스틱 병에다가 음료를 따라줍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으로도 우리 정부 차원의 조금의 노력이 우리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옛날부터 시행되어 왔던 건데요. 현재 우리 쓰레기를 버릴 때 마구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해서 버려야 돼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인 건데요. 이것도 쓰레기에도 내가 일정 부분 돈을 지불을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료를 내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쓰레기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마구 버리고 있다는 게 문제죠. 한 장 넘길게요. 그리고 이제 국제적 협력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볼게요.
우리가 우리나라만 노력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구 환경 문제는 지구 전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교토 의정서와 같은 국제 협약 아니면 국제연합 환경계획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다양한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죠. 즉 국제협약에 우리 교토 의정서 혹은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차이는 있는데 기후변화협약을 원래 기후변화협약이 맞는 말이고 이 기후변화협약에서 맺은 그 조약서가 교토의정서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조약입니다. 의정서가, 교토의정서가. 자, 이런 국제협약을 맺거나 아니면 국제연합 환경계획과 같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논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학습지는 우리 다른 영상에 다시 제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했어요.